방법이 갖고 계신지. 프랙처 라인은 사실 보면 보이니까요. 그거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너무 자라 올라온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들쳐내면, 그러니까 대부분 보입니다. 그 프랙처 라인은 그렇고, 그 리트로그리드 프랩을 할 때 박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빠지. 그 뭐 뺄 방법도 없고, 셀라인 아무리 뿌려도, 셀라인 뿌려서는 절대 안 빠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셀라인의 적신 거즈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쓸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 할 때 그 뭐 은박지로 싸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게, 왜냐하면 퍼케이션 부위는 은박지로 쌀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힐링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잘 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셔도 좋고,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해 주신 최용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는 현재 윤호중 치과의원 대표원장님으로 계시는 윤호중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윤호중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한림의과대학에서 외래교수로 계십니다. 강의 제목은 로키 레이저의 특징과 근관치료에서의 효과 및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로키압 레이저라고 하는 특수한 레이저가 근관 치료나 치주 근관 복합 치료에서 어떤 도움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 더불어서 MTA로 캐날 필링을 할 때 로키압 레이저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 그 임상적인 결과는 어떤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에서 토픽이 될 수 있는 통을 보면은 레이저의 그 박테리사이달 이펙트, 그걸 통해서 모아진 클리니컬 케이스들의 레포트, 그다음에 MTA와 람 레이저가 트리트먼트 커플링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에서 도순 선생님의 얘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치과에 생기는 질환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도 치아와 그 주위 조직에 생기는 거의 모든 악영향은 두 가지 원인 요소 중에서 한 개나 두 개로 나타난 결과다. 너무나 간단하게 치과에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생물, 마이크로오가니즘, 세균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기업 스트레스다.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행위는 병을 만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도 굉장히 목표는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프라버니 포켓이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TFO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의 강도와 방향에 비례해서 볼이 파괴된다. 또 그러한 그 과도한 힘은 그 혈액 공급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치수염 또 진행되면은 펄프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크랙 같은 현상에 의해서 치수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세균들은 인프라버니 포켓이 형성이 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혐기성이기 때문에 세균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련의 세균의 그 사이클에 의해서 콜라겐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는 알베올라 부분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루트 캐널 치료하든지 페리오돈탈 치료를 하든지 그 세균에 대한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케이스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환이 페리오돈탈 압세스로 우리가 진단명을 쓰게 되고 눈앞에 당장 퍼스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깔린 내막을 보면은 그 치아가 전체 교합군에서 4개만 닿습니다. 또 반대편에 다 합해서 대구치의 토탈 개수는 8개지만 닿는 부위를 보면은 4군데다. 엔테로가이던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클에서만 집중적으로 닿는 이러한 TFO는 알베올라 보온을 파괴하기 시작하게 되고 파괴된 곳에는 세균이 모입니다. 그러한 세균과 또 이어지는 알베올라 보온 TFO연 파괴가 서로 시너지 이펙트를 발휘하면서 인프라버니 포켓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눈앞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이가 시리고 퍼스가 나오는 압세스가 돼서 왔습니다. 자, 우리 치료는 원인이 분명하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루트 캐날 세라피를 한다 그러면 교환면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1분이면 원인이 해결이 되죠. 나머지는 세균의 문제입니다. 세균은 그렇게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는 제압을 할 수 있어도 다시 또 침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과 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1년이 됐습니다. 보온은 다 회복이 되고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건강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슨 치료했느냐? 엔도를 잘 했기 때문에 보온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페리오 오리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이가 시려서 그때 근관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교합 치료
1분 만에 끝났었습니다. 물론 터미널에 가서는 다시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 이 보온이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힐링이 가이드를 통해서 됐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보온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힐링 가이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일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도 보시면 알바라 보온이 파괴됐습니다. 포켓 뎁스는 여기서부터 뺑 돌아가면서 한 10에서 12mm 정도의 뎁스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이런 보온이 이렇게 앵귤러 디펙트가 왜 생겼는가 하고 그 바닥에 깔린 원인 요소를 보면은 바로 교합적인 요소가 관계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토로스와 파라펑션이 의심이 충분히 되는 플래트닝, 엔테로 가이던스의 상실, 구축부의 교합 간섭.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가 실어서 우리가 펄파이트스라고 진단할 명을 쓸 수도 있고, 또 포스가 나와서 흔들리고 오면은 페리오돈타이티스, 또 진행된 페리오돈탈 압세스 이런 식으로 진단명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이 병을 만든 원인은 1차적으로는 교합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합병이라고 해야 될지, 치주염이라고 해야 될지, 지수염이라고 해야 될지, 그 근간에는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교합을 1분 만에 해결했으면 나머지는 세균을 제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 얻는 효과는 바이오스티뮬레이션에서 조직의 힐링을 빨리 도와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균을 제압합니다. 그러고 나서 12개월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온이 다 차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트도 안 했고 수술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디펙트에 이렇게 보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치과 의사가 뭐가 이렇게 망가졌으면 저기다 뭘 채워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술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도준 선생이 지적한 대로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치료는 방법적인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원인은 두 가지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교합과 하나는 세균. 교합은 1분 만에 해결됐고, 물론 나중에 좋은 경우 다시 만들어줘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세균의 문제다. 그래서 열심히 세균을 때때로 제압한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세균을 멸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보온은 생기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열어서 훌랩을 하면 오히려 더 나빠져서 더 빨리 발치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보온 디펙트가 점점 좁아져 왔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치아를 1년 동안 치료하느냐, 너무 그 자체가 그 힘들고 또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 처음에 초기 치료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환자가 주기적으로 와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깨끗하게 SRP 하고 레이저 쏘고 치료 받는 시간은 5분도 안 됩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마다 와서 이게 발치된 치아가 다시 보온으로 생기는데도 5, 6개월이 걸릴 텐데 주변의 벽이 발치와처럼 전부 보온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2월, 3월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더디게 되겠지만은 시간의 문제지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치아라고 한다면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5분씩 치료받으면서 설렁설렁 다니시면서 자연 치아를 평생 보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가치를 환자한테도 똑같이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런 포켓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이렇게 수많은 세균들이 디프할수록
하면 할수록 5mm, 6mm 넘어가면서부터는 레드 컴플렉스라 해서 더 악성인 더 많이 본을 파괴하는 균들이 모입니다. 이런 균들은 이렇게 많아도 옆에 포켓 뎁스가 2mm, 2.5mm 이런 부분은 바로 인접해 있어도 세균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균은 이게 있다고 해서 입안에 전체 다 퍼지는 게 아니고 물론 침해에서 일부 움직이겠지만 얘들을 떠다가 2mm 되는 포켓에 넣어도 몇 주 지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환경이 세균이 살기 싫은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균이 이렇게 깊은 데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팍팍 삭아서 산성이 되는 조건을 좋아한다. 산소가 없으면서 산성이 되는 조건을 좋아. 그래서 그런 세균을 제압하려면 반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병이 치료가 되려면 내가 세균과의 전쟁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에이펙스 근처까지 내려간 본 포켓이 10mm가 넘는 페리온탈 포켓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본이 쭉 파괴됐겠지만 본이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GBR과 다르게 계속해서 재오염이 됩니다. 오픈 운두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SRP하고 레이저를 다 소독했어도 일주일 지나면 또 세균이 이주해 옵니다. 또 4주 지나면 훨씬 더 성장해 있고 3개월 지나면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본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에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이처는 컨티뉴이티라고 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치화가 되면 비었으면 그걸 채워주고 상처가 찢어졌으면 메꿔진다는 거죠. 그걸 원래는 이루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과도한 TF하고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생리적인 포스로 바꿔주고 박테리아를 제압하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추럴 리커버리가 박테리아 액티비티보다 항상 크게 우월하게 작용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치유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처치가 반복될 수 있고 그러한 처치를 통해서 내추럴 리커버리가 세균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부분만큼 플러스해서 보호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포켓이 깊기 때문에 아프게 하면 올 때마다 마취하고 올 때마다 깊게 하고 그러면 환자가 안 오죠. 다행히 페리오스캔이라고 하는 좋은 기계가 그 SRP를 환상적으로 도와주고 노키레이저가 살균력을 발휘해서 치료받아 온 그날에는 내 앞에서 모든 균은 멸균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근관 내로 우리가 가져와 보면 근관 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이 덴티널 튜브를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 있다. 결코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박멸할 수 없다. 2008년도의 얘기입니다. 2011년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박멸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non-vital 케이스들을 근관치료 다 하고 나면 환자는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합니다. 어느 일정 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인체가 거기에 대해서 세균보다 우위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치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역전이 되면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잘 보면 이렇게 메인 캐널 말고도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고 이스무스, 에피칼 델타의 복잡함들은 항상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쉬운 엔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경종을 줍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수준이 이 부분보다 높으면 재발되고 낮으면 괜찮아요. 깔딱깔딱한 요 수준에 있으면 항상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준이 다운돼서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80 근처에 있는 것이 로우 리미트에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어퍼 리미트에 깔딱깔딱한 사람은 바로 고혈압군으로 갈 수가 있듯이 문제는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이 농도를 이만큼까지 다운시킬 수가 없다 하는 토로가 그 중에 하나 노키레이저는 빠져 있다는 얘기죠. 노키레이저를 일단 안 써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무기에 추가로 하나의 무기인
로키레이저의 살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엔도를 하고 아무리 잘 메꿔도 이렇게 후지게 메꿔오면 뭐 물론 그렇지만 아무리 잘 메꿔도 이게 3.5m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면서 세멘 계통으로 메꿔도 임팩션, 세컨더리 임팩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도한치 하는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컨더리 임팩션은 세균이 살아남아서 근관치료를 실패를 야기한다. 근관치료 실패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세균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액세서리 캐날은 치료 후에 불켜오면 동통에도 큰 관계가 있다.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훌륭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런 캐날에 남아있는 부분이 세균과 접촉하거나 그 오염물이 남아있으면은 그게 엑스레이상에서는 멀쩡한데도 환자는 불편하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디스컴파트는 원인은 뭐라? 그것은 세균이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아트로제닉하게 페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렛지, 브로큰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염된 렘넌트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심각한 이아트로제닉한 페일류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문제의 본질과 핵심 뭐고 해결책은 뭐냐? 그건 바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캐날 데브리먼트하고 인나지먼트하고 나중에 캐날 필링까지 하는 그 전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이 과정에서 세균을 다 멸균했을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남아서 훗날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하는 세균과 살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했던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경치료 다 받고 크라운까지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이상이 없죠. 좀 두고 봅시다. 교합 조정해 줍니다. 환자가 또 옵니다. 선생님 기다려보려 했는데 계속 똑같이 아파요. 착한 환자입니다. 왔잖아요. 다시 저한테. 그러나 다른 데 갑니다. 가서 엔도 다 끝나고 해도 안 되면 뼈 좋을 때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고 와요. 그 다음에 제 케이스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고충위원회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전 강의도 받고 부분을 보지만 그 아픈 원인은 뭐라 그랬죠? 남아있는 세균이다. 자, 이 환자는 간단한 클래스 2 캐리어스로 바이탈 펄펙토미를 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항상 짧기 때문에 오용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을 했을 것이고 엑스레이상에서 메인 캐널은 했지만 어딘가에 세균이 남아 있어서 괴롭히고 있구나. 그 후에 레이저를 사게 돼서 다시 재근관치료를 해서 보면은 넓어졌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첫 번째는 확대를 덜 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거 아니냐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대를 메인 캐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세균은 아무리 확대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어떤 환자들은 애를 먹이나? 그러면 똑같이 하는 이 수준은 있겠죠. 의사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명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는 낫지도 않는다. 그럼 이런 프라블럼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환자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클린싱이 잘 되지 않고 디스인펙션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제가 레이저를 사기 전에 한 4 내지 5주째 계속 헛바퀴 도는 환자들, 아주 이 환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100번까지 인나지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인나지 할 것도 없습니다. 60번, 55번. 네, 낫질 않아요. 갔다 오면은 물론 페이퍼 포인트는 젖는 건 좋은데 맑게 젖으면 좋은데 블러디하게 젖거나 또는 뭐 농이 약간 있을 것 같은 누리끼리하게 젖거나 기분 나쁘게 젖는. 네. 근데 레이저를 사용하고 나서 1.5주 만에 모든 복잡한 케이스가 간단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깔끔하게 치료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클린싱이나 디스인펙션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그 레이저의 이펙트를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왜 이 레이저는 되는 거예요?
다른 레이저는 제가 안 써봤어요. 모든 레이저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레이저 갖고 계신 분들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지만 잘 안 되는데 나는 하시는 분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이 레이저는 세계 특허고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한데요. 그 효과를 보면은 만약에 이런 통 속에 그 방공호로 파고 파리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메케니컬하게 열심히 하고 송곳으로 찌르고 싶어도 송곳이 가지가 않고 케미칼로 열심히 하는데 얘한테 몸에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있나지라도 벽을 넓히면 죽겠죠.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벽에 붙어 있는 세균은 파일링에서 없어진다 쳐도 튜블 안에 들어있는 튜블도 바로 옆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액세서리 캐널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필요한데 바로 이 로키 레이저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저다. 자, 죽이려면은 간단합니다. F킬러 뿌린 다음에 뚜껑 닫아요. 왜? 가스가 생기니까 가겠죠. 압력을 강한 압력밥솥처럼 넣어요. 찌부러질 겁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요. 열이 전달해서 탈 거예요. 수많은 액체 속에서 때리면 파동과 기포가 생깁니다. 얘들이 가서 달라붙어가고 터지고서 공기방울 세탁기처럼 터지고 죽습니다. 웨이브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펌핑 액션을 하는데 펌프질 하듯이 팍팍 이렇게 힘을 줬다가 빠졌다가 반복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펌핑 액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빠진 공간에는 세균이 빠지게 될 것이고 임상적으로는 페이퍼 포인트가 들어야 되는 것을 저희한테 제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빈 공간에는 좋은 캐널 필링 방법과 재료로 채워넣게 됩니다. 고로 이런 압력이 발생해서 세포를 죽이는 과정을 우리가 사이토블라스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원자 폭탄을 예상하시면 1500와트 이상은 무조건 넘어야 이런 현상을 세균에서 우리가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레이저는 2600와트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와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온화 현상으로 Cl2 가스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온도의 증가는 레이저의 기본 속성입니다. 캐비테이션 이펙트로 이런 많은 기포가 터지면서 에너지에 의해서 세포막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근관 치료는 세균과 일상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말싸움은 필요 없죠, 그죠? 전쟁에서 무기가 좋은 원자폭탄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습니다. 얼마나 우리가